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일기 쓰고 낭독하고 노래하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오늘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55번째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이내 책방 라디오, 저는 이내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혜윤 작가님의 북토크가 부산에서 열려서 다녀왔어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정혜윤 작가님을 잘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장소에 오셔서 이제 토크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일 뒤에서 뭔가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 그냥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뭐 생각보다 말씀은 잘 못하시네 뭐 이렇게 하면서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더 정윤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게 되고 더 빠져들게 되고 그 말들에 좀 영향을 받게 되고 하기 시작한 거는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마술라디오라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처음 읽었을 때도 좋았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땐 더 좋았고 세 번째 읽었을 땐 더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더 읽을수록 작가님의 말이 더 와닿고, 그리고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많이 하시는데 그 반복이 뭔가 똑같은 말을 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들어도 더 좋은 반복?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마술라디오에 보면 귀가 배지근해진다는 말이 나와요. 그 제주도에서 잘 듣는 할머니, 잘 듣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할머니 일화에 나오는 건데, 귀가 배지근해진다는 말이 뭐 제주도 말로 어떤 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정혜윤 작가님이 들어오셔서 한 1시간 반 좀 넘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들이 정말 귀에 쏙 들어오면서 귀가 배지근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단어구나, 나도 그렇게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정말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귀가 배지근해진다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약간 몸소 느낀 느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에 정말 하나하나 진짜가 되고 싶다는, 진짜라는 말을 자기가 아낀다고, 그리고 그 아끼는 말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우정이라는 말, 막 되게 많이 퇴색되거나 오염되거나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지만 계속 그 단어들을 자기가 품어서 아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되게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힘이 나기도 했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어떤 마감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적당히 해서 보냈거든요. 제가 어제 라디오 들으면서도 대충이란 단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지해지고 뭔가 약간 목적을 만들고 해지면 너무 무거워져서 그걸 도저히 안 하게 되는 상황을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대충이란 말을 써요. 저를 속이기 위해서. 무거워지지 말아라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좀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적당히 해서 어떤 글을 마무리해서 보냈다는 데서 되게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진짜에 다다르지 못한 선택들을 하고 되돌아갔다가 뭐 좌절했다가 그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든 뭐 내용이든 못 미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 방향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주는 목소리가 정혜윤 작가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은 무슨 낭독을 할까 책장을 둘러보다가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읽었고요. 그리고 노래도 그에 걸맞는 비에도 지지 않고 한 번 더 불러보려고 해요. 어쨌든 낭독. 오늘은 이호덕 선생님과 권정생 선생님의 주고받은 편지를 기록한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책의 몇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는 짧은 설명을 읽어보면 1973년 1월 18일 이호덕은 오후차로 안동으로 해서 일찍으로 갔다.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무명 저고리와 엄마를 쓴 동화작가 권정생을 찾아간 것이다. 혼자 살고 있는 일찍 교회 문간방, 겨울날 해걸음에 찾아온 손님 이호덕. 이호덕은 49이었고 권정생은 37.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났다. 한 12살 차이가 났나요? 어떤 사람의 동화를 읽고 이 사람의 세계를 내가 넓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정혜윤 작가님 만나고 왔잖아요. 정혜윤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이탈로 칼비노고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라는 작품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옥을 지옥처럼 사는 건 쉬운 방법이다. 그런데 어려운 방법은 지옥을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것. 그게 어려운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작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새롭게 들렸거든요. 그러면서 권정생 선생님과 이호덕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봤을 때 이호덕 선생님은 이 사람은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세계를 넓히는 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우선은 초반에 이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던 권정생 선생님에게 손을 내민 이호덕 선생님 을 향한 어떤 초반에 그 마음이 담겨있는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편지 읽어볼게요. 먼저 12페이지. 이호덕 선생님 편지 받았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화끈 더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생님 글월에서 느꼈습니다. 출생지가 남의 나라였던 저는 여지껏 고향조차 없는 외톨박이로 살아왔습니다. 9살 때 찾아온 고국 땅이 왜 그토록 정이 들지 않는지요. 나에게 한국이라는 조상의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무명 치마폭에서만이 느낄 수 있었을 뿐입니다. 소외당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고국은 나에게 전쟁과 굶주림, 병마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위에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을. 누가 자기 나라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나는 무던히도 나의 이 한국 땅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메말라진 흙 속에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어 여지껏 목말라 허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이 싫었습니다. 더욱이 거짓말 잘하는 어른은 보기도 싫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린이가 되어 어린이와 함께 살다 죽겠습니다. 선생님만은 제 마음 이해해 주실 겁니다. 나라고 바보 아닌 이상 돈을 벌 줄 모르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싫어 나는 돈조차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하늘까지 부끄러워 못 보게 되면 어쩌겠어요. 내게 남은 건 맑게 트인 푸른빛 하늘 한 조각. 이호덕 선생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떳떳함만 지녔다면 병신이라도 좋겠습니다. 양복을 입지 못해도, 장가를 가지 못해도, 친구가 없어도, 새끼 보리밥을 먹고 살아도
나는 종달새처럼 노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뒷부분에 조금 더 있어요. 1973년 2월 8일 권정생 드림. 그러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1월 18일,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권정생 선생님이 쓴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지는 편지들로 책이 채워지다가 제일 마지막에 권정생 선생님의 유서가 나오거든요. 좀 유명해서 이 유서는 여기저기 등장을 하는데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용감하게 죽겠다, 권정생. 내가 죽은 뒤에 다음 세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1. 최완택 목사, 민들레 교회. 이 사람은 술을 마시고 돼지 죽통에 오줌을 눈 적은 있지만 심성이 착한 사람이다. 2. 정호경 신부, 봉화군 명후면 비나리. 이 사람은 잔소리가 심하지만 신부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 3. 박연철 변호사. 이 사람은 민주 변호사로 알려졌지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보통 사람이다. 우리 집에도 두세 번쯤 다녀갔다. 나는 대접 한 번 못했다. 위 세 사람은 내가 쓴 모든 저작물을 함께 잘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는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관리하기 귀찮으면 한겨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에 맡기면 된다. 맡겨놓고 뒤에서 보살피면 될 것이다.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된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네, 그리고 2007년 5월 17일에 권정생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조만간의 노래.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으로 욕심은 없이 화내지 않으며 늘 조용히 웃고 하루에 현미내 홉과 된장과 채소를 먹고 모든 일에 자기 입속을 따지지 않고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볕단 지어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두려워 말라 말하고, 북쪽에 싸움 있으면 가서 별거 아니니까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 들면 눈물 흘리고, 냉해든 여름이면 허둥대며 걷고, 모두에게 멍청이라 불리는 칭찬도 미움도 받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온갖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온갖 좋은 꿈을 꾸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짧아요. 금방금방 잊혀지고 까먹고 돌아서고 되돌아가려는 힘이 진짜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정혜윤 작가님의 북토크에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자기 자리에서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무엇보다 자연과 식물과 동물과 지구와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북토크를 들으면서 너무 그려졌어요. 사실은 내가 이걸 얼마나 빨리 잊을까. 빨리 잊는다는데 내가 진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테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거울이 되어줄 친구들, 같은 관심을 서로 독려해줄 잘 있는 다른 사람들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한 마음으로, 있더라도 친구들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북토크 내용을 각자 메모를 막 해놓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다 혼자 뭐 자기 자리에서 들으실 테지만, 또 무언가 내가 깨달았던 것, 생각했던 걸 또 금세금세 잊어버릴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찾고 책을 찾고 더 큰 세계를 찾아서 다시